해외 투자 알아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인베스터 코너. 오늘도 우리투자증권 해외상품부 전래훈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글로벌 ETF 중에 하나를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도 ETF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ETF 전도사로 나서실 건가 봐요. 뭐 일단 국내도 좋지만 네. 해외 쪽에 워낙 좋은 ETF들이 많아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종목도 알려주실 건가요? 종목도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언젠가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안내해 네.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지금 뭐 글로벌하게 핫 이슈인 이라크 사태 네. 관련된 ETF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네.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 계신 어떤 시청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월드컵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월드컵에 사실 관심이 워낙 많이 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이런 이라크 사태에 대한 관심이 조금 이제 멀어졌던 게 사실이었는데 사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장세는 이렇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이라크 쪽이 지금 굉장히 그 급진 수니파 쪽. 그러니까 예전에 후세인 대통령, 그러니까 이라크 같은 경우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져 있는데 네. 이쪽 후세인 대통령 쪽이 그 수니파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현재 급진 ISIL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지금 급격하게 지금 어떤 공격이 시작이 돼서 벌써 지금 바그다드, 그러니까 수도도 이제 공격을 받고 있어서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이쪽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러 나왔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일자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지금 주요 도시들이 지금 저런 식으로 점령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이라크 쪽의 원유 생산 시설이 주로 남부 쪽에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급격하게 올라간 건 아닌데 네. 저 남부까지 이제 수도인 바그다드, 네. 그러니까 혹시나 점령이 되고 남부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지금 이제 유가가 아무래도 좀 급격하게 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느냐라고 네.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바그다드가 뚫리면 네. 그 밑으로 남부 쭉 뚫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 남부의 네. 유전? 네네. 예, 유전이라고 그러죠. 한 네. 90%가 거의- 몰려 있다고요? 네, 거의 70에서 90% 정도가 몰려있다는 얘기를 하고 네.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그 미국의 하원 의장이 대놓고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라크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사실 어젯밤에 이제 그 지금 존 캐리 그 국무부 장관이 네. 이라크로 이제 급하게 떠나서 좀 이제 사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서 떠나면서 어제 유가가 사실 살짝 그래서 하락을 했습니다. 네. 뭔가 사태가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근데 역시나 아직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공습을 통해서 먼저 일단 해결을 해보겠다. 일단 지상군 투입은 일단 자제하고 왜냐면 3년 전에 다 이제 일단 철수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다시 또 지상군이 그 투입하기에는 조금 어떤 좀 부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태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붕 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좀 미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미국이 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돈도 돈이겠고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예. 정치적인 지금 입지가 네. 좀 애매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럴수록 이제 유가의 움직임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 많은데요. 네. 네. 유가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유가를 지금 전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응을 해야 되겠죠. 예, 유가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현재 지금 미국 그 온라인 매체인 마켓워치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으로 사태가 악화될 경우에 200불까지도 갈 수 있다. 와. 예, 지금 현재 WTI 기준이 107불 정도인데 네. 200불. 예, 조금 약간 과장이 너무 좀, 많이 간 거 아닐까요? 과장을 좀 섞었다는 생각이 저도 들지만 네. 일단은 예전에 그 고점이 얼마 정도였느냐. 네. 작년에 이집트 사태가 터졌었을 때 그때는 단기적으로 두바이유 같은 경우나 이제 그 브렌트유라고 하거든요. 그 북해산 이제 그 원유를 말하는데 보통 120에서 130불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네. 예, 지금이 110불 초반대이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으로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작년 5월 달에 고점이었을 때가 이제 이때쯤 시점이었었고 네. 그래서 그때가 한 120불 조금 미치었었습니다. 114불 정도 WTI 기준으로 했는데 그 어떤 114불 정도를 넘겨서 충분히 한 120불에서 130불까지도 한번 다시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네. 그거는 물론 미국이 어떻게 사태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라크 사태와 관련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ETF, 관련된 ETF 몇 개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역시나 제가 항상 지금 이렇게 ETF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아마 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나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다 투자로 연결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글로벌 ETF입니다. 그래서 국내 원유 ETF 같은 경우는 2개 회사 정도가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타이거 원유 선물이라든가 그리고 삼성자산운용에서 하고 있는 WTI 선물 ETF 2개 정도가 있는데 그렇군요. 일단 좀 이제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이렇게 크지는 네. 않아서 미국 글로벌 쪽에 있는 ETF 소개를 해드릴 건데 뭐 단순합니다. 유가가 올라갈 것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2배 ETF를 사면 될 것 같고 네. 역시나 사태가 안정화되면서 하락을 한다고 하면 인버스 ETF일 거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를 좀 더 하자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혹시나 전쟁이나 공습이 시작될 경우에는 역시 국방산업 정도 관련된 산업들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군수산업 관련된 ETF 네. 그렇게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2배 레버리지 ETF를 한번 먼저 네. 살펴보죠. 자세하게. 예. 일단 첫 번째는 사태가 이제 악화가 돼서 유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라고 봤을 때 바로 첫 번째로는 2배 레버리지 ETF인 이제 프로셰어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 ETF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프로셰어스 운용사에서 하고 있는 2배짜리 유가 원유 추종하는 ETF고요. 시가총액은 한 뭐 1,100억 원 정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현재 지금 뭐 3개월 일평균 거래량 같은 경우는 뭐 39만 주 정도 되는데 어떤 급격하게 이제 유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100만 주도 돌파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상위 구성 종목에는 이제 역시나 WTI 원유 선물, 8월물 지금 편입이 가장 많고 그 밑에 있는 4가지 정도들은 이제 역시나 2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수압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가 관련해서 단순한 아이디어지만 2배 레버리지 ETF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유가가 지금 뛰어도 아주 많이 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유가를 결정하는 요인이라 하면 이제 네. 아주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일 텐데 네. 수요 쪽이 그렇게 많지 지금 뭐 글로벌 경제 상황상 네.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을 것 같고 네. 공급 쪽에서는 셰일가스라는 네. 네. 이 대체 에너지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유가가 아주 뭐 130달러 이상 뭐 올라가서 뭐 10%, 20% 이렇게 그 먹는다고 하죠, 소위.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싶지만 단기적으로 네. 뭐 분명히 우상향 곡선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이라크 리스크 프리미엄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2배 레버리지 ETF는 굉장히 좀 지금 이 상황에서 매력적이라는 상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연구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일단은 말씀이 다 네. 일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또 주의하셔야 될 건 원유 같은 경우는 달러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네, 네. 미칩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갈 경우에는 보통 원유는 하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테이퍼링을 하고는 있지만 뭐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달러가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달러의 어떤 영향이 원유에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기 때문에 변수 요인은 하나가 사라진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확실한 변수는 역시나 방금 지금 이라크의 정세라든가 네. 미국의 대응이 가장 큰 어떤 그게 될 거고 아까 공급과 수요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라크가 이렇게 사태가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현재 이라크가 어떤 그 오펙 흔히 오펙이라고 하는 그 기구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한 4.6% 정도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이라크에 있는 글로벌 원유 회사들이 지금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공급이 단기적으로 확 줄어들 수 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10% 정도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 다음으로는 군수산업 네. ETF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일단 인버스가 나왔으니까 인버스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나왔네요. 네. 대응이 빠르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방금처럼 유가가 상승했을 경우나 지금 이라크 사태가 악화가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 쪽 군수산업에 대한 무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아이쉐어스, 그러니까 블랙락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 대표적인 군수산업 ETF고요. 그래서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뭐 F-22나 이런 걸 만드는 보잉 그리고 로키드 마틴 같은 대표적인 군수 기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한 4,600억 원 정도 되고 네. 뭐 분배금도 이거는 종목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1% 정도
뭐 나온다고 볼 수도 있겠고 차트를 보시면 예, 정말 쉼 없이 계속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수익률은 40%가 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런 것도 있다. 소개 차원인 거고 네. 제가 볼 때는 원유 관련해서 유가 ETF 레버리지와 인버스로 대응하는 게 더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군사산업, 군수산업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라크 이슈도 있지만 네. 지금 동북아 정세가 불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일본이 자국 보호를 뭐 해서 네. 군대 키우려고 하고 있고 중국도 대놓고 그러고 있고 그렇습니다. 긴장 상태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네. 결국은 군수산업 이 주가들이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들어서 이것도 뭐 꼭 이라크 아니더라도 좀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두 배 인버스 ETF가 있다고요? 네. 이제는 사실 이거를 좀 말씀을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네. 게 사태가 이제 안정화가 또 될 수 있잖아요. 급격하게. 그렇게 되면 유가는 급격하게 하락으로 내려올 겁니다. 왜냐하면 WTI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헤지 펀드나 네. 이 그쪽에 관련된 어떤 한머니들의 유출입이 굉장히 심합니다. 흔히 쉽게 얘기하면 투기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태가 안정화되면 급격하게 하락을 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두 배 인버스 ETF인 이 이제 티커로는 SCO인데요. 이 SCO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네. 하나의 단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작년 4월에서 5월달 그 이집트 사태가 터졌었을 때 그 이집트에 수에즈 운하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 수에즈 운하가 막히게 되면 원유 공급에 큰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고 사태가 안정화되면서 한 원유 가격이 15% 정도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두 배 인버스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ETF를 사셨던 분들은 거의 30에서 40% 정도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셨었고 예, 개인적으로 저도 투자를 해서 좀 재미를 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재미로 네. 보셨군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네. 예,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업사이드 포텐셜이 크지만 언젠가는 좀 안정화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한 유가가 한 120? 네. 혹시 그냥 제 생각에 WTI로 한 네. 120 되면 인버스로 갈아타는 네. 그런 전략을 쓰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다음번에는 우리 어떤 얘기 해볼까요? 해외 투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어떤 유럽 쪽 관련된 예, 아까 되게 종목 말씀하셨는데 네. 다음 주는 유럽의 핫한 종목들 네. 쪽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유럽이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네. 푼다, 네. 뭐 금리 낮추고 뭐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조금 기업들도 좋아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뭐 많이 좋아하시는 BMW나 네. 루이비통, 네. 네, 그 명품 관련된 것들 네. 그런 것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좋아하는 종목들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고만장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내일은 MTN 증권부 기자들이 추천 종목, 추천 종목이라 하긴 좀 그렇고 좋은 기업 소개하는 주주클럽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